책은 우리를 타자에게로 인도하는 길이란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 더 나와 가까운 타자는 없기 때문에 나 자신과 만나기 위해 책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하나의 타자인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행위와도 같은 거지. 설령 그저 심심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책을 읽는다 해도 마찬가지야. 안녕하세요. 수풀의 이야기 산책입니다. 오프닝에 읽어드린 글은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책을 너무 사랑하지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는 할아버지에게 매일 책을 읽어주는 그레고아르. 그런 그레고아르에게 책방 할아버지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자기 자신 안에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을 문득 깨닫고 전율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도 되지요. 그림책도 그렇습니다. 쉽게 가볍게 읽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멈칫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잊히지 않는 장면도 있고요. 무엇이 나를 건드렸는지 찬찬히 생각하다 보면 몰랐던 나를 만나게 되겠지요. 좋은 그림책은 글이 서술하지 않은 부분을 그림이 보여주고 그림이 비워놓은 지점을 글이 채워줍니다. 그림은 직관의 영역에서 즉각적으로 인지되고 글은 판단과 추리의 영역에서 서사적으로 인지됩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책을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책을 통해서든 또 다른 어떤 계기가 있어서든 생각지 못한 나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놀랍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쩜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용기에 관한 그림책을 만나보겠습니다. 막막하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혀. 무슨 일인데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데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획을 해야 할지, 효과적인 홍보 방법은 뭔지 정말 누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선배가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건 나보다 아주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지. 기획부터 홍보, 운영, 아카이브, 회계 처리까지 우리 시민활동가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곳이 있어. 바로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야. 문의해봐. 정말요?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 응. 나도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시민교육, 아카이브, 글쓰기, 홍보부터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언제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에는 장소 대관도 가능할까요? 그럼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에는 80인 강의실, 영상 스튜디오 등도 있고 시민활동의 자료가 모아져 있는 아카이브 라운지도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나 연구자료가 필요할 때도 이용할 수 있어. 우와, 대박! 선배, 혹시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에 아는 분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걱정 마. 굳이 아는 사람 없어도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 홈페이지만 찾아보면 금방 이용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풀뿌리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동부권 공익활동가들의 놀이터 서울시 동부권 NPO 지원센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프랑스 작가 티에리 드데의 야쿠바와 사자입니다. 이 책은 판형이 일반 그림책보다 크고 검은 아크릴 물감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마을, 둥둥둥 북소리가 울립니다. 이 마을의 전사가 될 소년을 가려내는 축제가 열린 것이죠. 용맹한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용기를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홀로 용감하게 사자와 맞설 수 있어야 명예로운 전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둥둥둥. 북소리에 전사가 되기 위해 모여있는 소년들의 심장은 요동치고 우리의 주인공 야쿠바도 그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야쿠바는 홀로 초원을 달립니다. 뜨거운 떼약볕과 거친 야생의 환경을 견디며 걸어나갑니다. 가슴 한켠에서 있는 쉴 새 없는 두려움도 이겨내야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야쿠바는 사자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온몸을 잔뜩 긴장한 채 있는 힘을 다해 창을 꼭 쥐고 사자에게 달려드는 순간
야쿠바는 사자에게서 이상한 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사자는 그런 야쿠바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게 맞다. 난 피를 흘리고 있어. 사나운 적수를 만나 밤새 싸웠거든. 힘이 바닥났으니 넌 손쉽게 날 해치울 수 있겠지. 자, 둘 중 하나다. 비겁하게 날 죽인다면 넌 형제들에게 뛰어난 남자로 인정받겠지. 만약 내 목숨을 살려준다면 넌 스스로 고귀한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되는 거야. 대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겠지. 어느 길을 택할지 천천히 생각해도 좋아. 날이 밝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야쿠바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손쉽게 사자를 죽이고 꿈에도 그리던 용사의 지위에 오를까요? 그 자리에는 야쿠바와 사자 둘밖에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야쿠바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야쿠바는 창을 모으고 지쳐 쓰러진 사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마을로 향했다. 야쿠바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병든 사자와의 싸움에서 얻은 승리로는 자기 자신의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명예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당당한 용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야쿠바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함께 떠난 친구들은 마을을 지키는 용사가 되고 야쿠바는 마을 외딴 곳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이 주어집니다. 친구들을 곁눈질로 쳐다보는 야쿠바의 시선. 야쿠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쿠바는 자신을 말없이 바라보는 아버지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설명할 법도 하고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려 몹시 속이 상했을 텐데도 말입니다. 스스로 떳떳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도 자신이 오랫동안 바라던 일을 저버리는 선택이라면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충고를 하실 수 있을까요? 처음 이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었을 때 아이들은 조금 무서워했습니다. 흙과 백, 거친 선만으로 그려진 그림은 매우 강렬하고 야생의 날 것 그대로입니다. 아이들과 토론 수업을 하면서 10명의 아이들에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물었는데 7명은 사자를 살려주고 고귀한 마음을 갖는 어른이 되겠다 하고 3명은 사자를 죽여 전사로 인정받겠다고 하였습니다. 한 학생이 독특한 대답을 했는데 빨리 다른 사자를 찾아 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야쿠바는 외딴 곳에서 가축을 지키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라는 충고를 자주 하는데 생각보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 나의 용기가 작아지기도 합니다.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정답이 있는데 5명의 사람이 모두 오답을 말합니다. 물론 연기자들입니다. 그때 참가자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앞에서 다 같이 계속해서 오답을 정답이라고 대답할 때 참가자 12명 중에 단 3명만 정답을 말했다고 합니다. 글로 써보라고 했더니 12명 모두 정답을 적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는 이토록 어렵습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을의 가축을 습격해오던 사자들의 발걸음이 끊긴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용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쿠바는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용기는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세상의 잣대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 스스로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힘, 그 힘은 자신을 믿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야쿠바와 사자는 1권은 용기, 2권은 신뢰로 2권이 나와 있습니다. 원서로는 1994년에 야쿠바로 나왔고 그로부터 13년 후인 2007년에 키부에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사자의 이름은 키부에였습니다. 야쿠바와 사자 신뢰편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쿠바에게 목숨을 건진 사자 키부에가 야쿠바를 어떻게 대했는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또 한 번 묵직한 물음을 던집니다. 그림책은 역시 아이들만이 읽는 책은 아니죠. 저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용기를 내기 위한 힘은 자기를 믿는 데서 온다고 했죠. 자신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겠죠. 방탄소년단의 노래 Love Myself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나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든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이 또한 너의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없이 뒤척였지만 수많은 별을 막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이제 수천 개의 찬란한 화살의 권력은 나 하나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은 I'm love myself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나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더는 죽고 싶지가 않은 걸. 슬프듬을 아프듬을 더 아름다움을. 그래 그 아름다움을 있다고 하는 마음을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나 위한 행복 바로 나 위한 행동 나 위한 태도 그게 나 위한 행복 I show you what I got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왜 자꾸만 감추려고 말이 가면서 그러해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가 내 별작인데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내 안에는 여전히 서툰 내가 있지만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은 I'm love myself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나 다음 책은 사이토 루스케글 다키다이라 지로 그림의 모치모치 나무입니다. 1971년에 출간된 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일본의 초등 교과서에 실리며 그림책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한 밀리언셀러로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긴 여운을 전해줍니다. 이 책의 그림은 목판화 작업을 했습니다. 굵고 선명한 검은 윤곽선은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5살 마메타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산이 사냥꾼 오두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마메타는 무척 겁이 많습니다.
밤에 시가 마려우면 할아버지를 깨워야만 합니다. 사실 뒷간은 집 밖에 있어서 좀 무서울 것도 같습니다. 게다가 오두막 앞에는 커다란 모치모치 나무가 떡 버티고 있어서 더 무섭습니다. 모치모치 나무가 하늘 가득 머리카락을 헤치며 왁 하고 달려들 것만 같습니다. 모치모치 나무는 마메타가 붙인 이름으로 아주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가 쭈그리고 앉아 마메타를 무릎 사이에 끼고 앉아 쉬 하는 장면을 보면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아이들을 꼭 그렇게 밖에서 쉬를 시키셨죠. 가을이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갈색 열매를 떨어뜨려주는 모치모치 나무. 그 열매를 가루로 내서 떡을 쪄 먹으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게 맛있습니다. 낮에는 나무 아래서 한 발로 쿵쿵 쳐대며 열매를 떨어뜨리라고 잘난 척 성화를 대던 마메타는 밤만 되면 꼼짝도 못합니다. 밤에 보는 큰 나무는 좀 무섭기도 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별을 바라보며 오늘 밤은 모치모치 나무에 불이 켜지는 밤이라고 하십니다. 동짓날 수문날 축시엔 말이다. 모치모치 나무에 불이 켜지지. 자지 말고 있다가 봐보거라. 참 아름답단다. 이 할아비도 어릴 때 본 적이 있어. 죽은 내 아비도 봤다더라. 산신령의 축제인데 딱 한 아이만 볼 수 있단다. 용기 있는 아이만 말이야. 마메타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봤다면 자기도 보고 싶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겨울 한밤중에 모치모치 나무를 그것도 혼자? 마메타는 포기하고 초저녁부터 자버립니다. 한밤중에 끙끙대는 소리에 문득 잠이 깬 마메타는 곰처럼 몸을 웅크리고 신음하는 할아버지를 발견합니다. 할아버지! 마메타는 의사선생님을 불러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문을 드립다 밀어젖히고 상기승 마을까지 내달립니다. 평상시 마메타 같지 않게 다부진 모습이라니. 마메타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잠옷바람에 맨발로 서리가 내리는 산마루길을 내달렸습니다. 발에서 피가 나고 울며 달렸습니다. 아프고 춥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죽는 게 더 무섭습니다. 할아버지만큼 나이든 의사선생님이 마메타를 포대기로 업고 한밤중에 고갯길을 힘겹게 오릅니다. 달이 떠있고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메타는 오두막에 들어갈 때 신기한 것을 봅니다. 모치모치 나무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힘있게 뻗어있는 나뭇가지에 굵고 검은 선을 둘러싸고 붉고 푸르고 노랗게 번져있는 색의 광경은 황홀하고 감동적입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정말 불이 켜진 듯하구나. 하지만 저건 침엽수 뒤로 마침 달이 떠오르고 가지 사이로 별이 빛나고 있는 거야. 게다가 눈까지 내리고 있어 불이 켜진 듯 보이는 거지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다음날 기운을 차린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넌 산신령의 축제를 본 거야. 모치모치 나무에 불이 켜진 거지. 넌 의사선생님을 부르러 혼자 밤길을 간 용기 있는 애였으니 말이다. 자기를 겁쟁이라고 하지 마라. 사람은 고운 마음씨만 있으면 해야만 하는 일은 꼭 해내는 법이지. 그걸 보고 다들 놀라는 거야. 와, 마메타는 평소 그렇게 겁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을까요? 할아버지는 마메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이겠죠. 또 곰이랑 맞붙어 싸울 만큼 담이 큰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고 64인데도 영양을 쫓아 험한 바위를 뛰어넘는 할아버지의 담력도 물려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런 마메타는 다음 날부터 또 쉬할 때면 할아버지를 불렀답니다. 하지만 그런 마메타를 겁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모치모치 나무가 있습니다. 똑바로 바라보기도 두려운 무엇인가가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일이나 아픈 가족의 병원 소견을 들어야 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여야 할 때도 두렵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처음으로 맞닥뜨릴 때도 무섭지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거나 스스로 용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모치모치 나무의 마메타를 떠올려 보세요.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한 권 더 읽어볼까요? 윌리엄 스타이크의 용감한 아이린입니다.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날, 아이린은 아픈 엄마를 대신해 공작 부인에게 드레스를 배달하기로 합니다. 아이린은 엄마가 만든 드레스를 소중히 전달하기 위해 씩씩하게 길을 나섭니다. 커다란 상자를 들고 가는 아이린에게 매섭게 내리는 눈과 휘몰아치는 바람은 너무 힘겨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바람 때문에 드레스 상자가 열려 드레스가 날아가 버립니다. 오, 전달해야 하는 소중한 드레스를 잃었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드레스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공작 부인의 집에 가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이린은 그런 나쁜 소식까지도 스스로 전달하기로 용기를 내 공작 부인의 집까지 걸어갑니다. 다행히 잃었던 드레스를 찾아 잘 전달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공작 부인의 집에서는 눈보라를 들고 온 아이린을 크게 반기며 용기를 칭찬해주고 잘 대접해줍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린은 아픈 엄마를 치료해줄 의사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드레스가 얼마나 예뻤는지, 아이린이 얼마나 용감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쓰인 편지를 들고서요. 소중한 사람을 위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집을 나선 아이린이 세찬 눈보라를 마주하고 눈구덩이에 빠지듯이 순탄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린은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찬 바람과 눈보라를 헤쳐나가는 아이린의 표정은 단연 압권입니다. 아이린이 이런 용기 있는 마음을 갖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에는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 제때 약속을 지키진 못하는 엄마를 대신해 길을 나서는 아이린을 걱정하는 엄마.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아이린을 칭찬하며 아이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린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의지를 가졌고 힘든 상황에 닥쳐도 용기 있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겠죠? 오늘은 야쿠바와 사자, 모치모치 나무, 용감한 아이린을 읽고 용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할지언정 스스로 당당하기 위해 용기를 낸 야쿠바. 아픈 가족을 위해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낸 마메타와 아이린. 용기를 내기 전에는 두렵지만 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을 가지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풀의 이야기 산책 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작가와 진행의 나수키, 연출 김미연, 녹음 편집 은유,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